좀 속도를 조금 내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분량이 한 주 분량에서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딱 그만큼만 잘라서 강의를 더 하고요. 나머지 것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법원의 관할은 반드시 법전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법전 제 1조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법원의 직권조사, 그래서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조요. 그러면은 관할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소송행위 자체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예, 관할이라는 것은 절차적인 면이죠. 저 어느 그 법원이 하느냐, 이것은 뭔가 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편리 또는 능률적인 처리, 이런 것들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위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절차 유지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계속 하자를 치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게 제 2조고요. 그 다음에 자, 3조.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 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왜 그럴까요? 예, 관할은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실체 관계를 위해서는요, 예외를 두어도 무방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제4조부터인데요. 4조부터 보시면 토지 관할, 그 다음에 구조에 보시면 사물 관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관할 지정, 관할 이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1편 제1장입니다. 그리고 제1장은 법원의 관할이고요. 그러면 법원의 관할을 왜 이렇게 무언가를 기준으로 나누는가? 자, 이것은 무엇 때문에요? 법원의 절차에 있어서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관할이라는 것은 뭐니 했더니 법원 간의 재판권의 분계이다. 근데 이 재판권이라는 건 구체적인 소송물을 전제로 한 그러한 재판권의 사실상의 분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관할이 없다면 관할 위반 판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형식 재판이라고 했죠. 자, 관할 기준의 결정은 기술적인 겁니다. 사실 법원은 다 뭐 할 수 있어요? 재판권을 가지기 때문에 누가 하든 원래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나중에 하겠지만 검사 동일처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 같은 경우는요, 교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 개의 법원을 가지고 있죠. 제 기억에는 지방법원이 55개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등법원은 5개죠. 대법원은 1개요. 대법원은 관할이라는 게 없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법원들이 있을 때 또 여기도 이제 합의부도 있고 단독부도 있고,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중복 절차라든가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적인 요구다. 그래서 심리를 편의를 하고 그 다음에 능률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관할 회계의 원칙, 관할 회계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원의 자의적 사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상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서요,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있나요? 제 4조부터 16조의 2까지 있지요.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관할을 할 때 피고인이 사는데 아니면은 사건이 일어난데 저 어디로 할까? 그랬더니 피고인이 사는 데로 하는 게 방어권에 유리하다. 그럼 피고인이 사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할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는데요. 이걸 보지 마시고, 예, 아직 안 나왔죠? 이 빈칸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관할은 일단 크게요. 직무관할과 관할은 안 쓸게요. 힘들어요. 사건관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직무관할이라는 것은 피고 사건과 관련된 특정한 절차에 관한 관할이에요. 피고 사건과 관련된 아주 특정한 절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재심 절차는 관할이 어딜까요? 예, 확정 판결을 한 원심법원 또는 비상상고는 피고 사건과 관련된 비상상고는 어디서 할까요? 예, 대법원. 자, 피고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이 있었다면 재정 신청은 어디서 한다고 했죠? 예, 고등법원. 자, 이런 것처럼 그 사건이 특정한 어떤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한 절차에 관련해서요, 법으로 정한 관할을 직무 관할이라고 합니다. 자, 사건 관할은요, 이거는 사건 자체에 관한 관할입니다. 그 사건 자체요. 사건이 뭐라고 했죠? 소송물 자체의 특성에 따른 관할을 사건 관할이라고 하고요. 그럼 사건 관할은 다시 재정 관할과 그 다음에 법정 관할이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재판 있잖아요. 재판으로 정하는 관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의를 다 얘기했네요. 뭐라고요? 예, 법원의 재판으로 정하는 관할. 자, 법정 관할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관할. 자, 그러면 재정 관할은 더 얘기할 거 없죠.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치? 응. 자, 관련 사건 관할과 법정 관할은요, 그 다음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고유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련 사건 관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11조를 한번 보세요. 11조에 보시면 관련 사건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11조에 규정된 그러한 사건들은요, 그것과 관련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냥 같이 세트로 묶어라 라는 거예요. 세트. 예. 저희 세트 좋아하죠? 예. 그래서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경우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을 관련 사건 관할이라고 하고, 고유 관할은요, 사건 자체의 분당 기준입니다. 그 사건 자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분당 기준. 아이고,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분류 기준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즉, 소송이 되는 그 공소제기되는 사건이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물의 속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사물은 뭐라고요? 사건. 그렇죠? 범죄 사건. 자, 사물 관할. 관할. 아, 관할자 안 써도 되죠? 예. 그 다음에 토지 관할. 관할. 그 다음에 심급 관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자, 사물 관할이라는 것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겁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경중에 따른 1심 법원의 분배입니다.
자, 우리 1심 법원에는 뭐하고 뭐가 있었죠? 예,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얘기했지? 예, 합의부는 자, 법률이 합의부가 하라고 한 거 또는 지가 한다고 한 거, 그리고요, 단기 1년 이상, 사용무기 단기 1년 이상, 이거는 합의부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중대한 것은 합의부가 하고, 자, 단독부는 뭘 할까요? 약식명령하고 그 다음에 예, 합의부가 안 나는 건 단독부가 하죠. 자, 요렇게 1심 법원에 있어서의 단독부와 합의부를 나누는 것을 사물관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토지 관할은요, 이것은 동등 법원 간에 지역적 분배예요. 토지, 지역. 자, 우리 아까 뭐 1심 법원이 몇 개요? 55개? 확실히 모르겠네. 2심이 5개. 그 다음에 대법원은 1개잖아요. 그러면 동등법원 간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은 동등법원이 없죠. 그럼 뭐하고 뭐? 그렇지.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이 있어서 이 지역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토지 관할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급 관할은요. 심급, 우리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소사건에 대해서, 예, 이런 상소사건에 대해서 부여되는 관할을 심급 관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아시면 아, 이게 관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관할을 각각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관할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규정들이 바로 1조부터 16조의 2까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접 관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문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